2023년 11월 7일 이정훈입니다. 이스라엘이 승리 이후 가자 지구를 어떻게 할까? 그 보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가자 지구를 반으로 뚝 자를 것 같습니다. 분단시킬 걸로 보입니다. 아직은 예측입니다. 저희 예측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거의 남북으로 봐야 되나? 남북으로 분단시킨다. 서울에 반밖에 안 되는 가자를 둘러 쪼개면 글쎄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대한민국보다 국민소득이 좀 높습니다. 한 5만 불 정도. 국가 면적은 제 기억이 맞다면 경상남북도 합친 거 정도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보다, 남한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한 1,000만이 안 되고요. 그런 중규모 국가가 국제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국민 1,000여 명이 사망했다는 걸 토대로 해서 강력한 국제정치를 합니다. 앞으로 북한이 도발했을 때 우리는 북한을 상대로 어떠한 국제정치를 할 수 있는지 참고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ABC 방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제입니다. 11월 6일. 전쟁 뒤에 누가 가자 지구를 통치하느냐라는 ABC의 질문에 이스라엘이 전체적인 안보 책무를 무기한으로 가질 것으로 본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체적인 안보 책무를 무기한으로 가질 것으로 본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책무를 감당하지 않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러한 책무를 지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테러를 하마스가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영국의 텔레그라프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점령하라고 한다. 그런 의도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거 가까운 설명일 거예요. 영국의 가디언지도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무기한 통치할지도 모른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엘리트들은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겠죠. 자, 이제 이 대하마스 전쟁은 거의 끝난 겁니다. 앞으로 이제 안정화 작전이 남아있지만, 안정화 작전과 별도로 이 가자 지구를 상대로 어떠한 밑그림을 그릴 것이냐, 포석을 둘 것이냐가 또 앞으로의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똑똑한 사람들은 다 나서고 있죠. 지금 저는 주목되는 발언을 뭘로 받는가 하면은, 바라크 전 이스라엘 총리 지낸 사람이죠. 국방부 장관도 지낸 사람. 미국의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이 바라크 전 총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하마스의 기습 이후 시작된 이스라엘의 대가자 전투에 대한 동정해주는 국제적인 분위기는 잦아들고 있다. 이스라엘을 동정해주는 분위기가 격퇴될수록 하마스를 격퇴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든다. 기회의 창은 줄어든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박멸하는 전투를 끝내야 된다. 어쩌면 앞으로 2, 3주가 되면 미국이 하지 말라, 그만해라. 민간인들이 너무 많이 죽는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빨리 끝내야 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 제거를 수개월에서 최장 1, 2년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서방이나 미국은 훨씬 빨리 하마스 잡는 작전 끝내.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 이럴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바라크 총리의 이런 얘기는 이스라엘이 조변 섞게 하는 국제 정치에 신경을 잔뜩 쓰고 있다는 거죠. 바라크는 한 발 더 나가서 1, 2주 뒤에는 유럽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해주지 않을 것이고 다시 일주일이 지나면 미국이 이스라엘한테 시비를 걸 것이니까 빨리 작전을 끝내라. 그러면서 바라크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마스를 박멸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군들이 하마스를 빨리 때려잡은 다음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현지에 머물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요르단강 서안에 있죠. 그 세력들이 들어와서 여기를 통치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에서 3 내지 6개월간
군정을 안정화 작전을 하면서 그 시기에 팔레스타인 저희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그 정부가 들어와서 여기를 다스리도록 유도한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랍 다국적군이 가자 지구를 점령하게 하자. 이게 뭔가 하면요. 지금 23년이니까 15년 전이면 언젠가요? 2008년인가요? 그때도 이제 가자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그때 가자 지구에서 자꾸 이 하마스 같은 세력들이 나오니까 얘네를 지금 여기 이스라엘군이 들어가서 얘네들을 못 나오게 해버리면은 가자 지구에 자치권을 준 게 문제가 되니까 그렇다고 얘네들이 하마스가 마구 날뛰게 할 수 없으니까 반 이스라엘이 아닌 아랍 국가들이 다국적군을 보내서 하마스를 잡아라 라고 한 적이 있답니다. 바라크 총리가 자기가 있을 때 했던 거겠죠. 그랬더니 당시 이제 가자에 가장 가까운 무슬림 국가가 이집트인데 이집트의 대통령이 손사래를 치면서 우리는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무슬림이 무슬림을 지배하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자꾸 이 하마스는 이란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이란 세력들이 제법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UAE, 걸프 협력기구의 GCC 연합군 사령부의 6개 나라, 카타르, UAE, 바라인, 쿠웨이트 그런 등등, 사우디, 그 다음에 이집트도 그렇고 이런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가자 지구를 통치하면서 하마스가 못 나오도록 하면서 팔레스타인들이 자치하도록 대신 군대 역할을 해주라 이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하마스가 날뛰면 날뛸수록 반이란의 아랍들도 불편하거든. 그리고 그것이 팔레스타인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스라엘도 그래 아랍인들이 무슬림들이 살긴 살아라. 자치주는 줬잖아요. 자치구는. 그런데 그들이 이란을 먹고 이란을 등에 업고 공격하니까 그건 안 된다. 거기에서 반 이란 무슬림 국가하고 일치가 하니까 그 나라들이 이쪽을 군정을 좀 해라.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런 안들도 검토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이는 거는 아까 와디 지역을 딱 잘라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남부로 공격해서 가자 시티 지역을 지금 초토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럼 그 남쪽은 칸 유니스 지역입니다. 라파까지 이제 쭉 이어지는 곳인데 저는 이스라엘이 이 둘을 탁 잘라가지고 쉽게 말하면 앞으로 3 내지 6개월간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팔레스타인 정부가 들어오게 하던 아랍 다국적군이 들어오게 하던 또는 유엔이 들어와서 통치를 하던 또는 뭐 전 세계 다국적군이 하던 그렇게 해주고 가자에 살던 팔레스타인들이 스스로 자치할 수 있는 거는 와디 계곡 남쪽 그 두 개를 분리시키는 거죠. 아마 이스라엘은요 상당 기간 와디 남쪽하고 북쪽을 따로 놀게 할 겁니다. 그리고 와디 북쪽에서부터 이스라엘 가까운 쪽은 일종의 무인지도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에서 어떤 공격도 못하도록 만들 겁니다. 그러면 가자 지구는 남북으로 분단이 되는 거죠. 이게 국제 정치입니다. 이스라엘도 가자 지구를 다시 점령하게 되면은 약속 위반이니까 점령은 하지 않지만 이 나라가 그 지역에 절대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둘로 쪼개놓고 아예 사람을 못 살게 하는 거지. 뭐 좋은 예가 청나라가 후금이 중국을 점령해서 청나라가 됐을 때 자기네 발상지인 조선과의 경계에 있는 백두산 지역을 봉금이라고 해서 못 들어가게 사람 아무도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봉금화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국제정치입니다. 지금 네타냐후가 유럽 등 미국이 압박할 수 있는 거를 딱 예상해서 이스라엘이 이쪽을 한다. 그러니까 이 하마스가 진짜 바보같이 덤볐다가 가자의 미래를 굉장히 망칠 겁니다. 이게 국제정치입니다. 자, 앞으로 북한이 도발했을 때 우리는 북한을 도발한 그 4군단 지역이다, 2군단 지역이다, 뭐 허버지게 두드러 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지역 상공에다가 비행 금지 구역, 미사일 발사, 로켓 발사 금지 구역 선포하면서 그 지역하고 평양 지역을 분리시켜야 돼요. 그런 걸 검토하라는 겁니다. 한국 군부도. 다부지게. 왜? 아니 그냥 하면 안 돼요. 근데 북한이 도발해. 도발하면 거기서 얘네들이 도발해? 작사를 내야죠. 평양까지 못하더라도. 작사를 내놓고
이 지역은 어떠한 군대가 두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요. 지금 국힘당에서 김포 지역을 서울로 편입시킵니다. 김포 지역은 한강이 붙어 있죠. 한강 바로 북쪽이 이북입니다. 한강 폭이 거기가 한 길면 한 3km, 짧으면 2km인데 그게 그냥 휴전선이에요. 수도 서울이 북한과 붙어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김포가 어떠한 이유로 공격받으면 수도 서울이 공격당했다는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북한이 뭔가 도발하면 빵 때려서 아예 거기에는 어떤 무기도 못 두도록 그렇게 꽉꽉꽉 잡아나갈 때 평양 정권이 붕괴되면서 통일의 기회가 오는 거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통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두 종족이 다르고 또 이스라엘도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 지역 팔레스타인 사람이 살던 데를 파고 들어간 나라를 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을 박멸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북한 사람이 원하면 평화 통일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국제정치에서 되는 거니까 한참 두고 우리를 도발했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천안함 때나 연평도 때처럼 그렇게 뭐 말로만 떠들고 국제적인 규탄만 하지 말고 다부지게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분단시킬 겁니다. 그 분단시켜서 남쪽에는 칸 유니스 지역에는 뭐 하마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도 이제 피에로 정부가 와서 유로단강 정부가 와서 다스리게 하고 그 북쪽 가자시티는 이스라엘이 한참 군정을 하다가 아랍 다국적군들이 와서 관리하게 하다가 한 번 들어가면요 그게 몇 년 갈 수도 있어요. 30년, 50년 갈지 뭐 5년, 1, 2년 갈지 이렇게 한참 군정을 하다가 그리고 상당한 완충지대 한국의 DMZ처럼 그 스마트 펜스로부터 한 10km 뭐 과장법입니다. 한 5km 지역에는 누구도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과거 1차 대전 때 독일이 프랑스를 쳤죠. 그래서 라인강 서쪽 지역에는 어떠한 군대도 두지 않는다. 그리고 약속을 했었죠. 나중에 그걸 깨면서 2차 대전이 가는데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주 공부하던 사람들이 서양사 공부하고 동양사 공부할 때 착 배우던 그 국제정치의 냉엄함이 이번에 보일 겁니다. 우리 이걸 참고해서 북한이 도발했을 때 이걸 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통일의 기회가 옵니다. 네. 냉엄한 국제정치, 이스라엘 통일 배우자. 왜? 우리보다 작은 나라고 국민소득이 조금 더 많으니까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미국이 하는 건 우리랑 차원이 다르지만 이스라엘은 우리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